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버블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 분기에 S&P 500 기업 중 75%가 실적 예상치를 초과했으며 이는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주가가 급등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러셀 지수는 이번 주 상승세를 보인 후 약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테슬라, 서비스나우 그리고 지희항공우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지수들을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미드캡 지수 MDY를 살펴보면 이번 주에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는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횡보 기간 동안 꾸준히 조금씩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S&P 500 지수는 5,700선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900에서 6,000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분할 매수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역시 정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정고점 돌파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거나 정고점이 돌파된 후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하며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우 지수는 S&P 500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돌파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이 상승세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약간의 조정 후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러셀 지수는 9월 정고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새로운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지수의 돌파를 놓쳤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 시 매수할 계획이지만 너무 빠른 상승은 투기적 상승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조금은 천천히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P 500 나스닥, 다우,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형주에서 완벽한 돌파가 이루어졌고 러셀 지수는 정고점 돌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나스닥을 분할 매수하고 이후 러셀 지수로 이동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으며 돌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S&P 500과 미드캡 지수 MDY를 꾸준히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UPRO는 S&P 500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정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단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승은 버블이 아닌 실적 기반의 상승으로 보입니다. 저는 UPRO보다는 2배의 레버리지 ETF인 SSO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TQQQ는 아직 정고점 돌파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상방과 하방을 반복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매수보다는 보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정고점 돌파 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USD는 정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보유 중이며 2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SOXL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계획이 없습니다. 새로운 진입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근 3주 동안 금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상승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월요일에 약간의 하락이 있더라도 금요일에 상승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의 상승도 특별히 놀랍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스윙 트레이딩 시그널은 현재 뚜렷하지 않지만 모멘텀 시그널은 강하게 나타나는 레버리지 ETF들이 많습니다. 저는 S&P 500이 5,900까지 상승할 때까지 SSO를 계속해서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LT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자산군이 현재 매우 긍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은 최근 3일간 강력한 돌파를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 돌파 때 매수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때 매수했다면 좋은 타이밍이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정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계 저항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는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저항선을 넘어설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소 힘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애플은 시장을 주도하며 큰 상승을 이끌어갔습니다. 매력도 면에서 메타가 1위, 엔비디아가 2위, 애플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매력도 1, 2, 3위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의 차트는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이렇게 애플이 변동성이 강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애플의 혁신 부재와 AI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폰이 과연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당분간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4월과 6월에 매수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분간 추가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는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를 최근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고 있으며 이 지지선이 유지되는 한 추가 매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수요일에 저항선을 뚫었다가 다시 하락한 후 저항선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실적에 달려 있으며 실적이 기대를 충족할 경우 저항선을 확실히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날 저는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섹터들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모든 섹터들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에너지 섹터는 변동성이 크며 상승 모멘텀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재료와 부동산 섹터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고 에너지가 가장 부진했지만 일주일 단위로는 유틸리티와 부동산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JP모건과 블랙락, 모건 스탠리의 실적 발표 이후로 금융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지만 4월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에너지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장합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지난 11월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시장이 좋아질수록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는 돈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도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 공격적 상승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료 섹터는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 금, 은 등의 원자재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 해당 섹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 섹터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공격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재 주식은 더 큰 상승 여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섹터는 최근 금리 상승에 의해 하락세를 보였으나 다시 상승 모멘텀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돌파한 시점에 매수했다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주 ETF XLF를 매수했으며 금융주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개별 금융주보다는 금융주 ETF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유틸리티 주식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매수한 분들은 보유하는 것이 좋으며 유틸리티 섹터의 리더 종목을 계속 주시하며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로 인해 상승하거나 하락한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수했다면 좋은 타이밍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천천히 꾸준히 오르는 회사로 오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오늘 진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월요일에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일주일 정도 지켜보며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입니다. 저도 당분간 지켜볼 계획입니다. 필수 소비재인 프록터 앤 gamble PG은 오늘 약간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 방어주의 성격이 강한 PG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주로서의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게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오늘 약간 하락했으나 그 하락폭은 매우 작았습니다. 카드 관련 소비재 주식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무리해서 진입하기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 시그널들을 이용해서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가 어떤 주식을 매수 매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S&P 500 2배의 레버리지 ETF인 SSO를 분할 매수하고 있으며
오늘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900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분할 매수할 계획입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장 초반에 돌파 매수했고 ALKT와 스포티파이도 돌파 매수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공격적 상승장을 넘어 투기적 상승장으로 갈 수 있다고 가정하여 바이오테크놀로지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4일에 매수했던 ETN은 돌파 이후 힘이 없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는 계속되었고 또한 배당금 투자 계좌에서는 여전히 DGRO와 SCHD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6주째 지속되고 있는 상승장은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9월 12일에 시작된 공격적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주요 지수들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중형주, 비트코인, 소형주 모두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오테크 주식이 상승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상승장을 이룰 때 특정 순서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로 바이오텍 주식과 페니스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텍 주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들 중 상승 잠재력이 높은 주식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나 산업 섹터에서도 아직 상승하지 않은 주식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리더 역할을 하는 유틸리티 주식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검토해볼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매우 좋은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공격적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